자, 다음 텐트는 여러분 챔피언스리그 주간이죠. 또 간략하게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간략 프리뷰예요. 이번 주에 있을 경기는 총 4경기입니다. 첼시 대 보르생, 그 다음에 벤피카, 클럽 브리헤, 바이언 파리 생제르맹, 토트넘 대 밀란. 벤피카와 브리헤는 저희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피카가 원정 가가지고 0대2로 이겨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3경기가 좀 주목이 되죠. 왜냐하면 1대0, 1대0, 1대0 단골밖에 안 났어. 그러면 2차전에서 경기 내용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주목해볼 만한 경기는 역시 첼시 보르생, 바이언 파리, 토트넘 밀란 3경기인데 먼저 수요일 새벽에 있을 첼시 대 보르생 경기부터 보죠. 첼시 대 도르트문트. 팀 분위기는 여전히 좀 상반이 되죠. 도르트문트는 연전 연승 중이고 첼시는 리즈를 잡았다지만 리즈를 잡은 거 첼시 팬 여러분 마냥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애매하시죠?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다. 우리가 챔스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또 유로파를 주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맨유랑 베티스, 그 다음에 스포르팅 대 아스날 이런 경기 와 이게 더 재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건 첼시가 리즈를 이긴 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1차전 스코어 AGG로 그냥 표기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여기 써있으니까 0대1이에요. 아데이미가 득점을 했었죠. 부상자 체크할 때 얘기했지만 아데이미는 이번에 원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햄스트링 문제가 있어서. 근데 경기 볼까요? 첼시 경기력은 그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코벨이 굉장한 슈퍼 세이브들을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첼시가 득점을 하지 못했고 아데이미의 원더골이 나왔죠. 이때 펠릭스도 그렇고 명섭이 리셈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엔조도 그렇고 결정 지을 수 있는 찬스들이 없었나? 그건 아닌데 그 부분을 딱 결정짓지 못했고 아데이미의 역습 한 방에 이 원더골을 실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고 말았죠. 자, 그럼 첼시 결장자부터 보겠습니다. 겁나 많죠. 첼시 결장자 마운트 있어요. 티아고 실바, 캉테, 맨디, 플리식, 브로야, 아스피. 그 이전에 빠졌던 선수들은 그렇다 치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 가장 뼈아픈 선수는 티아고 실바. 사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보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즉 나이가 제법 많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중에 핵심이 지금 얘기 나왔었던 건 6주?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바 결장은 굉장히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론 원정 다득점이 없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먼저 실점을 한다. 그거 골치 아프거든.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웨슬리 포파나 폼 좋아 보인다. 이거는 다행이에요. 그러나 웨슬리 포파나가 잘해서 리즈전을 이긴 거에 대해서는 첼시 팬들이 그래 새끼야. 아유 잘했다 이 새끼야.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엔조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풀백 제임스 7월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펠릭스 해결해줘야 된다. 펠릭스가 그래도 축구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펠릭스가 해결사를 딱 역할을 해줘야 되고 찬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스를 살리지 못했었던 그 지난 경기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도 내용이지만 결과를 딱딱 지어줘야 된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만약에 배팅을 하라고 그러면 도르트문트 쪽에 배팅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첼시 상황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다만 스탠포드 브리지기도 하고 지난 경기 잡았고 그 리즈전 그다음에 도르트문트 원정길에서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보르센 봅시다. 리에르송은 징계로 못 나오고요. 무코코 못 나오고요. 그다음에 볼프 못 나오고 카마라 못 나오고 아데임이 못 나옵니다. 자, 어쨌든 부상자가 좀 있어. 아데임이랑 무코코는 아예 이제 원정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데임이 무코코 원정 불참. 코벨은 일단 탔대. 원정 명단 포함. 자, 월드컵 이후 공식전 10경기 10전 10승.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가장 이 순간 좋은 팀이 어디냐? 도르트문트다. 벨링엄 말할 필요 없죠? 브란트 아주 좋죠. 최근 어떤 상승세 핵심 중에 하나고 루이스도 공격 포인트 나오고 있고 엠레잔도 그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실점 부분 볼까요? 5경기 2실점. 좋죠.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런던 원정이라지만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팅을 한다면 보르센 해야 할 것 같다. 좋아 아주.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도르트문트의 좀 우세를 점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기를 볼까요? 바이언 대 파리를 토트넘 대 밀란부터 봅시다. 토트넘 대 밀란 봅시다. 자, 토트넘 대 밀란. 1차전 결과 AGG 0대1 브라임 디아즈의 득점이 있었죠. 1차전 내용은 그건 말하기 싫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이걸 라이브로 선택을 했는데 파리 바이언 경기를 환희 형이랑 수빈이가 봤단 말이야. 근데 그 경기도 그렇게 대단히 재밌진 않았어요.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훌륭하진 못했다. 슈팅 숫자는 오히려 또 밀란이 밀렸다. 분위기도 뭐 둘 다 서로 썩 좋진 않았죠. 토트넘부터 봅시다. 결장자 볼까요? 다이어, 비수마, 다이언 징계예요. 그 다음에 세세뇽, 우리 다 아는 선수들이야. 벤탄, 요리스. 그리고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토트넘 분위기 그냥 그렇죠. 밀란전 진 다음에 웨햄 첼시는 2연승이었어. 근데 셰필드한테 졌죠. 울브스한테 졌죠. 2연패입니다. 근데 와 이게 진짜 좀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한 크로스. 이게 근데 의존을 하네 여기.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게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사이드백 아니면 중앙 자원들 박스 침투나 중앙 지역 2선 침투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 단조롭죠. 크로스 올려서 성공이 되면 뭐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득점이 뭐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 이게 축구라는 게 모든 스포츠 그렇죠. 스포츠의 득점 상황은 상대방의 실수나 혹은 의외성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쵸? 근데 상대방의 실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에요. 물론 실수를 유발할 만한 전술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만 그러면 이제 의외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의외성을 만들기 힘들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럼 밀란 결정자로 보겠습니다. 브라임 디아스가 무릎 쪽 부상이 있던데 자 베나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오렌티나전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긴 졌어요. 레앙이 결장을 했고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좀 살려가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냐 아탈란타전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타루시아누 안 봐도 된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막 타타루시아누랑 포스터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타타루시아누 이거 큰일 났는데 정면으로 오는 거 말고는 못 막는데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날은 또 그냥저냥 잘하더라고. 하여튼 마이크 매냥이 돌아왔고요. 피오렌티나전을 조금 복귀를 해보면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 기준에서는 이 역습을 좀 노려봐야 되고 밀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뒷공간에 대한 좀 어려움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은 지금 선수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라인을 약간 내려놓으면 그걸 뚫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 부분을 노린다면 밀란이 또 괜찮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도 밀란의 우위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경기 내용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콘테에 대한 생각입니다. 진짜 저도 쭉 축구를 보면서 콘테의 UEFA 대항전 토너먼트의 성적에 대해서는 전혀 뭐 경기 내용 막 이런 거보다 콘테가 챔스에서 8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토트넘과 함께? 모르겠다. 좀 그 부분 때문에 이 경기도 밀란의 좀 우세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바이언 파리. 역시 1차전 경기 결과 봐야죠. AGG 1대0 코망 득점이었죠. 자 1차전은 바이언 입장에서는 원정이었지만 바이언이 유리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바이언이 유리한 경기를 가져갔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언은 때리고 파리는 이게 막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바이언 입장에서 아쉬운 건 굉장히 경기를 주도적으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거는 좀 아쉽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란다. 바이언은 아쉬운 점, 한 골에 그친 것. 경기를 주도했지만 파리 아쉬운 것. 중원이 너무 아쉽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축신. 진짜 경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볼을 저렇게 차지? 라고 생각이 들던 베라티가 본인의 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든 네이마르든 뭐든 다 내려와야 되고 그나마 좋았던 건 누누 멘데스 정도? 라모스는 또 수비적으로 좋았어요. 자 먼저 바이언 보겠습니다. 자 바이언부터 빠바르 못 나오고요. 징계. 노이어 안 되죠. 노이어 괜히 또 지난번 생각나네. 루이카 안 되고요. 마즈라위가 이제 곧 복귀할 것 같아. 마즈라위는 복귀가 이제 많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파리 경기 이후에 바로 직후에 펼쳐진 경기가 MG 원정이었죠. 맨션글라드바흐. 근데 이 경기에서 졌어요. 근데 바이언의 이 맨션 원정은 좀 특별하잖아. 유독 여기에서 좀 어려워하니까. 근데 우니온 잡았고요. 슈바벤 잡았습니다. MG 원정 패배 후에 요거는 2연승. 그 다음에 덜리트, 폰지, 무시알라 경기력 다 괜찮아요.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로 좀 출전을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공격진 사네, 그나브리. 산이 뭐야? 김산인가요? 사네, 그나브리. 부진하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이스타TV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 바이언 팬분들이 꽤 계신데 사네, 그나브리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엄청 답답하잖아. 동료인.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마네도 100%는 아니야. 근데 부상 복귀를 막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는 공격 쪽에 좀 신경을 써서 홈이니까 경기를 유리하게 빠르게 가져가야죠.
중원 쪽에서는 지금 느낌이라면 저는 바이언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얘기하자면 바이언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언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파리. 자, 먼저 이거는 좀 너무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이마르 발목 수술 시즌 아웃. 야, 이 네이마르이 어떻게 하나요? 좀 안타까운데 이 선수는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에 너무도 부상이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저는 축구사에 길이 남을 이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루이스 피구의 이적이라거나 그런데 파리가 네이마르를 바르셀로나에서 2억 2,200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데려간 거는 엄청난 포인트가 된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난 파리가 네이마르를 데려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영입이다. 그런데 네이마르의 선수 커리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본인 개인사적인 측면 말고 커리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순간마다 너무 많이 부상을 당했어. 반통수역인 왜 나오죠? 좀 안타까워. 그리고 경기를 보다 보면 뭐 본인이 혼자 당하는 부상 말고 진짜 그 리그왕은 좀 과해. 뭐 누구를 그냥 조지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막 허리 나간 것도 그렇고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 뛰다가 이래가지고 본인이 당하는 큰 부상 이외에 저 너무 심한 어떤 과격한 행동이나 태클 같은 걸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좀 짜증이 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네이마르는 이번 시즌 더 이상 경기를 치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마르 말고도 킴펜베, 아킬레스 이 선수도 이제 못 나오죠. 그 다음에 헤나토 산체스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이마르가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또 팀적으로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 마르키뉴스나 하키미는 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바이언전 이후에 릴, 마르세유, 낭트 잡으면 3연승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부분은 어디냐? 누누 그리고 음바페 이 라인의 기동성입니다. 여기가 살면 이거는 그거예요. 팀적으로 그다음에 경기 상황적으로 봤을 때 바이언이 많이 유리하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 오늘 터지는 날이야. 그럼 이거 알고 못 맞거든요. 음바페는 제가 정말 보지 않은 그 직관 경기 중에 이 음바페 헤트트릭 장면을 봤잖아요. 되게 루사일에서 멀리서 되게 위쪽이었어. 그래서 경기를 보긴 더 좋았단 말이야. 이 선수는 제 느낌엔 속도로 보면 그냥 못 막는 선수. 그러니까 예전에 호날두 메시를 막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랑은 약간 결이 달라. 이게 이 속도면 이거는 막는 게 불가능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치타 뛰듯이 뛰면 뭐 세렝게티인가요? 그거를 뭔 수로 막아.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터지기 시작해. 팀적으로 이 전술적으로 거기를 완전히 봉쇄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은 이 공격이 터져야 되고 사네 그 다음에 그나브리처럼 지금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 바이언이라는 강력한 망치 같은 팀, 해머 같은 팀이기 때문에 백스리 안정감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근데 중원에서 아쉽다. 베라티든 비티니아든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베라티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쉽죠. 어쨌거나 이렇게 3경기를 봤습니다. 제 그냥 단순한 예상은 첼시 보르센이 좀 우위에 있을 것 같다. 근데 경기는 뒤집힐 수 있어요. 왜냐면 스탠포드 브리지니까. 바이언 파리는 바이언의 우세. 바이언 우세. 그 다음에 토트넘 밀란은 밀란 우세. 근데 3경기 모두 다 1대0의 스코어였기 때문에 2차전에 뒤집히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